안녕하십니까. 공선배 TV 지도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찰을 포함해서 공안직 개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하면 직렬별로 설명하는 것을 거의 끝날 것 같은데요. 오늘 시간이 다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 경찰, 교정직, 보호직, 군무원, 그리고 여경, 이렇게 여자 군인까지 제가 다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보통 여기에 대해서 유튜브나 다른 데서 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제가 빼고요. 저같이 공무원 생활을 해보고 또 나이도 있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검찰과 경찰은 같은 일을 하잖아요. 행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경찰을 생각하면 검찰을 생각할 수가 없고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또 검찰은 또 경찰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법대 출신이고 하지만 그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직렬에서 근무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직렬에 관심도 많았어요. 그리고 제 후배들이나 이쪽 친구들이 검찰 쪽에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들은 것도 많고 한때 제가 경찰도 할 뻔했어요. 경장 특채가 되어서 할 뻔했는데 그 당시에는 경찰 이미지가 안 좋아서 제가 20대 때 인생 선배 분들이 저보고 너는 경찰 가면 아깝다, 경찰 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만큼 경찰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자, 그러면 검찰과 경찰을 제가 한꺼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만 해도 검찰하고 경찰하고는 그 사회적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권한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고 경찰은 검찰의 그 명령을 받는 수사 지휘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의 좀 하수질할까요? 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검찰청에 있는 검사나 검찰 수사관들이 경찰관들 보기로 자기들 부하 직원 보듯이, 그러니까 또 자기 초등 직원도 아니니까 부하 직원이라도 그런 하대하듯이 그렇게 많이 했죠. 그러니까 경찰서에 있는 사람들은 수사 지휘를 받으니까 사건 하나 생길 때마다 일일이 이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을 구속해서 수사를 할까요?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할까요?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경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때 같으면 검찰과 경찰은 하는 거 당시 제가 경장 충경 바로 위에 계급이 경장이거든요. 경장 특채가 돼도 제가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때 대학 반듯한 대학 나온 사람은 거의 경찰 안 갔죠.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경찰관분들은 조금 자존심 상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 자존심 상할 분들은 지금 거의 정년대 50대 이상 정년이나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검찰이 저는 전에부터 수사권 독립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사권에 문제 관계 있어요. 일일이 제가 검찰이 이제 경찰을 통제하고 이렇게 하니까 수사권을 지휘를 미국 같은 데 영화 보면 검찰하고 경찰하고 좀 거의 대등한 관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대륙이라는 것은 이제 유럽 쪽이거든요. 유럽 쪽이 이제 검찰이 권한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수사권은 언젠가는 독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 독립을 언제 돼야 될지는 우리 사회 검찰과 경찰의 어떤 수준에 달려가 있다. 저는 그렇게 전에부터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공무원 학원 학생들 지도할 때 우리 경찰 수업생도 많이 있었거든요. 언젠간 될 건데 그 칼자루는 경찰의 수준에 달려가 있다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수사권이 거의 독립화됐죠. 그러니까 5대 범죄 말고는 이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거의 수사 종결권이라고 자기들이 수사 종결할 수가 있죠. 근데 그 피해자나 이 관계자가 다시 이의 신청을 하면 이제 검찰에서 다시 그걸 받아서, 하지만 이의 신청 없으면 경찰서에서 사건이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많이 가지고 또 경찰관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정리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정부 조직기관에서 검찰과 경찰이 있는데 한 조직을 통솔한다는 이건 사실은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조직은 대한민국에 검경밖에 없었어요. 다 나름대로 뭐 다 독자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딱 검찰, 경찰만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은 경찰이 이제 거의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니까 이제는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력이 이제 내려갔고 경찰이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은 경찰관을 하셔도 전에보다는 조금 경찰 위상도 좋아졌고요. 업무에 있어 가지고도 이제는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또 시험 자체도 그렇게는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제가 검찰직 공부하는 학생과 경찰하는 학생들하고 보면 단지 이제 국어가 좀 어렵거든요. 또 영어도 지금 또 경찰은 없잖아요. 그런 건 있지만 지금은 물론 검찰직 과목이 조금 더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 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찰, 저도 제 자식이 만약에 경찰 한다면 뭐 그렇게까지 말린다 그런 생각 자체도 안 들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은 운동을 또 잘해야 되거든요. 필기에다가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니까 체력이 좀 뒷받침되는 친구라면 공부를 조금 쉽게 하고 체력을 뒷받침해서 되는 것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하고도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사례를 조금 더 많이 이야기해 드리고 싶긴 한데 다음에 이거 다 끝나고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검찰과 경찰이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시험 과목에 대해서 적응이 되면 자기가 맞춰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찰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검찰도 경찰처럼 수사하고 이런 것도 합니다. 그 5대 범죄를 빼고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5대 범죄 외에도 이 제기하면 직접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에서 좀 많이 하는 게 이제 벌금 내는 거죠. 벌금 안 낸 거는 그 검찰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벌금 안 낸 사람들 지금 수사하고 이런 부분도 이제 검찰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이동은 경찰은 지역 경찰청 도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부산시 학교가 부산시, 서울은 서울, 경기도는 경기도인데 검찰은 전국으로 이동하거든요. 전국으로 이동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성질하면 보통 나가요. 그 자체에 있는 제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평생에 한 8년 정도 자기 거주지와 관계없는 곳에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건강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교정직과 보호직인데 그 잘 모르시는 분들 많죠. 이제 교정직과 보호직은 아까 같이 검경에서 수사해서 재판에서 범죄자로 확정된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인데 교도소나 구치소 안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교정직. 죄는 확정이 됐지만 교도소나 구치소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있는 사람들은 보호직이 한다 생각해요. 그 밖에 있는 사람이 뭐냐 하면 이제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뭐 또 보호관찰 명령 받은 사람들, 또 전자팔찌 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도소 구치소에 안 있거든요. 일정 기간 밖에서 관리되는 건데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이제 보호직입니다. 그러니까 교정직에 합격하면 교도소 안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요. 보호직에 합격하면 교도소 아닌 민간 보호관찰소에서 근무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전에는 뭐 교정직 아주 뭐 인식이 안 좋았죠. 제가 아주 젊을 때는 교정직 공무원이 여자들 그 아가씨들 선볼 때 교도소 근무합니다 소리를 안 하고 동사무소 근무합니다 거짓말하고 했다는 말도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도소 근무한 다음에 여자분들이 좀 겁을 낸다든가 좀 뭐 불편하겠죠. 남편이 교도소에 직원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그래서 일부러 속이고 있었고, 또 제가 공무원시험 공부할 때 교정직 공무원 하던 사람이 그만두고
다시 행정직 시험 치려고 저하고 도서관에서 본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직렬의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인식도 많이 전환이 돼서 지금은 전보다는 그렇지는 않죠. 근데 점수는 교정직이나 보호직이 점수는 조금 더 카트에 낮아서 조금 수월다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것도 보호직보다는 교정직이 점수가 조금 더 낮아요. 교정직을 좀 많이 뽑다 보니까 지금 교도소가 지금 포화돼서 교정직 공무원을 좀 많이 뽑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교도소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에 적성이 되고 그러면 많이 뽑는 교정직에 도전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정직과 보호직은 그렇게 구분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뭐 교도소마다 또 청송교도소 이런 데는 엄청 그 뭐 살벌하다 하죠. 그 뭐 가장 흉악범들이 많은 곳이 청송교도소고, 그 다음에 뭐 김해교도소도 동산에 들어간다 하고요. 그리고 근무하는 데 따라서 약간의 뭐 예하는 조금씩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상상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하지만 제 이야기는 요점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무원 시험이 있는데요. 군무원은 군대에 근무하는 민간인이거든요. 그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뭐 국방부 근무하는 사람가 아닙니다. 국방부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 일반 행정 공무원입니다. 군대, 진짜 근데 군대에 근무하는 거예요. 근데 국방부 소속 군무원도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지금 뭐랍니까, 옛날에 보안대 하는 게 지금 뭐를 바뀌었죠. 뭐 있죠. 그쪽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런데 국방부 소속 군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국방부 소속 군무원이고요. 그 다음 육군, 해군, 공군 요리에 있습니다. 군무원은 제가 공무원 시험 제일 컷을 낮게 보는 사람들, 공부는 좀 약하고 공무원 꼭 되고 싶고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추천하는 직렬이 군무원과 우정직에 있는 계리직입니다. 계리직하고 군무원 두 개를 제가 제일 낮게 보는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예외도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 두 가지를 보는데요. 군무원은 군대에 근무하다 보니까 육군은 대부분 다 지금 최전방에 대부분 다 있거든요. 후방에 있는 군부대는 몇 프로 안 되잖아요. 전부 다 최전방에 있다 보니까 그 주거지 근무 장소가 또 제한이 되죠. 그런 부분에 핸디캡이 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도시에 있는 군대는 그거는 뭐 저는 이렇게 쉬운 말로 쉽게 백 없으면 뭐 간단히 생각하죠. 옛날부터 군대가 뭐 백이 더 심하다 이런 말 하는데 그런 데는 쉽게 못 가고요. 성적 갖고 또 해결 안 될 것 같습니다. 군부대를 군무원 하게 되면 근무지하고 자기 거주지하고 완전 배교로 가게 된다는 거,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군인들하고 같이 근무해야 된다는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군무원은 뭐 컷은 낮지만 근무하는 지역이 조금 불편하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오늘 좀 많이 하는데요. 좀 간단하게 좀 말을 하지만, 사실은 제가 직렬 이야기할 때 좀 기대가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근데 뭐 영상 한 편에 15분에서 20분 사이로 해야 되고, 또 자기 직렬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조회수를 안 보다 보니까 저도 조금 그런 데에 조금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음 때 못 듣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군무원도 여자 군무원도 있거든요. 근데 여자 군무원들은 근무하기는 편합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이제 남자들이 많잖아요. 여기 군인도 남자가 많고. 근데 군무원도 여자 군무원은 안에 근무하기는 편하다. 남자가 많은 곳에 여자가 가면 대체로 사랑받는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여자가 많은데 남자가 가면 남자가 고생해요. 그 성차별 이런 부분에서 보면 오히려 불리하죠. 예. 그래서 군무원도 여자는 근무하기는 좋다. 근데 근무하는 지역이 좀 낙후돼서 그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경, 여군 이 부분요. 여경과 여군이 지금은 여경을 조금 많이 뽑아서 그나마 좀 조금 쉽게 들어가는데 여경을 작게 뽑았거든요. 전에는. 여경과 여군은 이 부분도
여자들이 지원하게 되는 거는 첫째로 성격적으로 제복에 대한 어떤 그런 환상이 좀 있는 사람들. 그렇죠. 제복이 뭐 여경 입고 옷 입고 다니고 여군복 입고 다니니까 뭐 이쁘고 뭐 멋있어 보이고 이런 게 있거든요. 또 환상에 있잖아요. 또 여성 중에서도 그런 것도 잘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도 딸이 있는 아버지로서요. 제 딸이 이제 공무원 한데 딸이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여경 여군은 내 딸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제가 가도 괜찮다 할 수 있고 아니면 적대적으로 제가 말릴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군대 제복을 입는 거 여경도 제복 있고 군대도 마찬가지 계급이 있잖아요. 계급 사이가 엄하거든요. 경찰도 그렇고 다른 일반 행정직 계급하고 조금 다르죠. 유괴지체가 더 엄한 곳에 여자들은 조금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언론 보도에 여경 여군과 관련된 뭐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급이 누르는 계급에 의해서 여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버지 입장이라면 제 딸이 여경이나 여군 가게 되면 좀 신경이 좀 쓰이겠죠. 제 영상 보는 젊으신 분들은 뭐 자기가 알아서 내 알아서 할 건데 하겠지만 제가 이 영상을 부모님도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 이런 거와 관련이 있어요. 제 영상 중에 부모님이 보시면 부모 입장에서 보는 데다가 제가 공무원 학생을 지도하는 전문가적인 입장의 의견을 참조하시면 부모님이 자녀분한테 조언해 줄 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꼭 부모님하고 대화가 잘 되면 어머니 아버지 이 학원 지도 교수님 한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고 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이야기해 주세요 하면 제가 도움될 거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경과 여군은 저는 우리 학원에서도 여경 여군 도전하는 친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판단을 해요. 이 친구가 여경 가도 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가 보는 기준이 있거든요. 공부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도 일반 다른 행정직은 절대로 안 될 것 같고 또 이 친구가 여경이나 이런 데 가도 잘 무탈하게 잘 근무 잘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것도 제가 감안해서 제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안직계 통해 제가 이렇게 오늘 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일반적인 이야기는 다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좀 뭐랄까 학원 지도 교수님보다도 그런 시각에서 제가 전체 큰 분위기 삼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오늘 하고 나면 요 다음에는요 직렬 선택하는데 참고되는 사항 그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뭐 시간 선택제나 이런 거 제가 참 여러 가지 지원에 의해서 합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직렬의 보조 지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